자, 보면은요. 이 첫 번째가 원소와 화합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원소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38쪽 피세요. 자, 먼저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와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딱 한 번 별표.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입자예요.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입자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알갱이라는 거 상상을 꼭 하고 계셔야 돼. 알갱이라는 말. 입자라는 개념.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제일 작은 입자고요. 원자는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이다. 그러니까 이 원소라는 말이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 원소는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 종류예요.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걸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는 천재교과서에서는 원소가 순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입자의 종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또 한번 체크할 거 요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성분이라는 말을 쓰고요. 안녕하세요. 빨리 앉아요. 자, 성분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니?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게 원소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그 원소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알갱이들을 원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는 종류예요. 성분이에요.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자,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8가지라고 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90여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20여 가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우리가 뒤에 원소 기호를 배우게 될 거야. 원소 기호. 원소를 표현하는 게 원소 기호예요. 간단하게 쓰는 걸. 자, 먼저 수소. 혹시 기억하니? 수소. 원소 기호. H죠. 산소. O. 탄소. C. 질소. N. 구리. Cu. 철. Fe. 은. Ag. 금. Au. 알루미늄. Al. 잘하고 있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써놓고서는 계속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원소 기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글로 맨날 저렇게 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세계 공통어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원소 기호를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원소는 순물질이에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어. 모든 물질이 너희들도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합물. 자,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얘들아 혹시 물 분자식 기억하니? 물 분자식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H2O죠. 오케이, H2O. H가 뭐예요? 자, H가 수소고요. O는요? 산소죠. H와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H2O라고 표시하고요. 메테인은 어떻게 표시하니? CH4예요. C가 뭐예요? 탄소. H는요? 그러니까 메테인은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암모니아는 어떻게 쓸까요? NH3라고 씁니다. 그럼 질소가 N이고요. 수소가 H예요. 오케이? 아세트산은요. 뭐 아세트산을 외우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CH3COOH 아마 몰라도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외우라고, 이 분자식 외우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 자, 여기서 탄소가 C, 수소가, 산소가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 물은 H2O예요. 그럼 물 안에는 수소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물 안에는 산소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공기 숨 쉴 때 산소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대신 물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잘 죽죠? 그럼 물 안에는 산소의 성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물에는 물의 성질만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돼 있는, 입자들이 돼 있는 이런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고, 화합물은 순물질이면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질도 있지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물에는 수소의 성질이나 산소의 성질이 없어요. 누구의 성질만 있어? 물의 성질만 있다. 요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합물은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화학적 방법으로 이용하여 각 성분 물질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눠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럼 수소와 산소로 나눠 놓으면 그때부터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의 성질을 가졌을 때는 결합돼 있을 때고요. 나눠 놓으면 성질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나눌 수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물 분해예요.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놨죠. 오케이? 이게 물 분자고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요. 수소, 산소로 나뉘어지면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잠깐 옆에 좀 볼게요. 혼합물과 화합물. 자, 방금 화합물은 뭐라 그랬니? 두 종류 이상의 입자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물질. 화합,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붙어 있다는 뜻이야.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합물은 뭐야? 체크하자. 섞여 있는 물질. 자, 예를 들어서 설탕물. 설탕물은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물과 화합물은요, 다른 개념이에요. 화합물 둘 이상이 섞여 있으면 그걸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설탕물에는 설탕의 성질 있죠? 물의 성질도 있죠. 이렇게 혼합물은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다음 라부아지에 물분해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어요. 자, 물분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관에 벽화로에다 넣고서 석탄 넣고 막 떼. 그럼 엄청나게 가열을 해놓는 거야. 여기 부분을 가열을 막 해놔. 그리고 나서 가열된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냉각수 지나가면 어떻게 돼? 냉각되겠죠. 그럼 뜨거웠던 물이 다시 차갑게 냉각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물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냉각된 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수소기체가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주철관은 철이었는데 아니 녹이 슬었어. 녹슬었다는 얘기는 누구랑 결합했다는 얘기?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철이 녹슬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철이 녹슬었어. 그리고 질량도 증가해. 그 얘기는 산소랑 결합해서 무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철과 결합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수소가 모아졌네. 나는 물을 집어넣었는데 산소와 수소가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분해 실험을 라부아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물분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의 물분해 실험 여기 넘어가자 144쪽에 이거 별표 한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애 중에 하나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자, 그래서 물분해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라부아제는 그 가열된 주철관에 지나가면서 산소 수소로 나눠놨다면 이제는 전기로 분해하는 거야. 요즘은 전기로 분해해요. 봅시다. 빨대 2개에 마개를 씌운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 체크하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 수산화 나트륨을 녹이는 이유 딱 한 번 별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 자, 전류 잘 흐르라고 수산화 나트륨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플라스틱병에 빨대를 뒤집어 세운 다음에 수산화물 물을 약간 더 넣습니다. 침핀을 꽂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 보내줍니다. 마이너스 극마개에다 성냥 불, 플러스 극마개에다가 불씨 해가지고 하는데, 자, 실험을 해보면 전류를 딱 흘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발생을 해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자, 이때 특징 알고 계셔야 돼. 수소를 확인할 때는요, 뭘 갖다 대느냐? 불을 갖다 대요. 왜냐면 수소는요, 불 붙으면 굉장히 잘 타. 펑 하고 터져 버려. 그리고 산소 확인할 때는요, 향불 또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요. 꺼져가는 불씨. 산소가 하는 일은 뭐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불씨를 갖다 댔을 때 얘가 다시 타오르면은, 아, 이거 산소구나 라고 되는 거야. 즉,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어떻게 됐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47쪽에 와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딱 5문제만 먼저 하고 원소기호로 넘어갈게요. 자, 5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채점해보자. 자, 1번에요.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3번 해보세요.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원소는 몇 종류예요? 한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한 종류의 입자로. 자, 그 다음 2번에는 뭐예요?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거 원소에 대한 얘기죠? 자, 원소기호 써보자. 수소? 산소? 구리? 물은 뭐예요? H2O예요. 이건 원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화합물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이 돼야 되고요. 자, 3번에는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분 물질의 성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물에는 산소의 성질이나 수소의 성질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섞여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섞여 있는 건 뭐라고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혼합물. 이거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자, 화학적 방법으로 이용하여 성분 물질을 분해할 수 있죠. 화합물은요,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 가능해요.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야죠. 순물질이기 때문에요.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자, 다음 화합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철은? 철, 얘들아 철 Fe, 질소 N, 에탄올은 C2H5OH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합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화합물을 가리켜주는 물질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가리켜주는 물질들만 기억하시면 돼.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래도 뭐 OH예요, 이거 H. 자, 그 다음 메테인은 마그네슘, 아세트산. 오케이. 자, 그럼 딱 보이죠? 화합물에 해당되는 거 누구예요? 디귿, 리을, 비읍이죠? 됐니?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건 무슨 기체예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게 수소. 산소 확인할 때는 뭘 갖다 대야 된다고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수소고요. 자, 플러스 극이 산소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 보이니? 빈칸? 몇 대 몇으로 보여? 2대 1로. 뭐가? 부피비가 2대 1로 나와요. 수소가 2배 더 많이 나올 때 기체가. 그 다음 수소를 확인할 때는 뭘 갖다 대라 그랬어요? 불. 뻑 터지면 돼요. 수소는. 산소 확인을 할 때는 뭘 갖다 대야 된다 그랬어요? 불씨. 향불. 꺼져가는 불씨. 자, 불씨 돼서 다시 뭐 하면 돼? 활활 타오르면 돼요. 그럼 그거 산소예요. 알겠죠? 산소에다 불 갖다 댔다고 해서 그 산소가 봉 터진다? 아니에요. 불 갖다 대면 뭐야? 불이 잘 탈 뿐이에요. 알겠죠? 이 교실에 막 산소가 많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내가 라이터로 딱 켜면은 그 라이터가 잘 탈 뿐이야 그냥. 그죠? 근데 교실에 수소가 막 많이 있어. 그래서 불 딱 켜면은 같이 죽는 거고요. 터져서. 오케이?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잘 타느냐에 대한 얘기야. 5번까지 했으니까 우리 다시 앞으로 가자. 앞으로 139쪽으로 갈게요. 원소기호예요. 자, 아까 계속 원소기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게 원소기호예요. 밑줄 한번 베르셀리우스. 오늘날의 원소기호는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창한 걸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썼느냐? 첫 글자를요. 대문자로 써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수소는 H로, 탄소는 C로 썼어요. 근데 H로 시작한 애가 또 있네? 헬륨이 있네? 그럼 이렇게 겹쳐질 땐 어떻게 하느냐? 체크. 중간 글자를 택하여 소문자로. 중간 글자. 주의하세요. 두 번째 글자를 택하여 소문자로 씁니다. 이러면 틀려요. 헬륨은 두 번째가 맞지만은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소문자로 쓴다라고 해주셔야 돼. 두 번째 글자를. 알겠죠? 그래서 헬륨은 He, 염소는 Cl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왕창 별표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원소기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수, 헬, 리베, 붕탄질산, 풀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지금 얘기한 여기까지가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1번부터 20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 다음 그 외에 자주 나오는 애들에 대한 거예요.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요. 그러면은 우리 주기율표 원소 쓰는 거. 자, 보이니? 자,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Li, 베릴륨, Be, 붕소, B, 탄소 C,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말 안 해? 말해 빨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Cl이에요. Ci 아니고 Cl. 알루미늄도 Al이에요. 항상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라는 거야. I가 아니야. 아르곤, 칼륨, 칼슘, 금, 은, 순, 납, 철, 구리, 아이오딘, 바륨, 아연. 자, 빈칸에 아연 한번 써보자. 아연, ZN, 백금,
PT 스트론튬 SR 망가니즈 MN 요것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수헬 리베 붕탄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염화 칼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해줘야 돼? 순서대로 이 표대로 외워주셔야 돼. 밑에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표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주기율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대로 순서대로 채울 수 있으셔야 돼요. 수헬 리베붕탄질산 플레 남아알규 인황염화 칼카 해가지고 시작. 수헬 자 함께 합시다. 수헬 리베붕탄질산 플레 남아알규 인황염화 칼카. 수헬 리베붕탄질산 플레 남아알규 인황염화 칼카. 그래요. 자, 하여튼 이거 순서대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도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온식하고 분자식은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소기호의 변천 잠깐만 볼게요. 연금술사.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뭘 만드는 애들이었니? 금 만들려고 노력했던 중세시대 때. 그 걔네들도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서는 금 만들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가 뭐 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냈어. 근데 술사들마다 그림이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애매했고, 돌턴은요 원안에 글씨나 그림을 넣었어요. 돌턴은 원자설이라는 가설을 세운 사람이에요. 원자설. 원자설. 우리가 말하는 그 원자가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동그라미로써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베리셀리우스가 원소기호를 알파벳 이름으로 쓴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학식. 자,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을 표현하는 게 화학식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떤 원소로 몇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서 되어 있는지를 따져주는 게 화학식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뭘로 써?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게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물이에요. 물의 화학식은 H2O예요. 물은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 이때부터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산소 몇 개 있다고요? 1개요. 수소 몇 개 있다고요? 2개요.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요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는 입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 몇 개? 1개와 수소 원자 몇 개? 2개가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물의 입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럼 H2O는 입자 몇 개라고 얘기를 하느냐? 3개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입자 1개예요. 이제부터는 물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물 입자를 구성하는 거는 누구예요? 산소 입자 2개와 수소 입자 2개와 산소 입자 1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는 H2O예요.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얘를 구성하는 애들이 또 있죠. 수소와 산소. 그럼 물 분해시켜가지고 수소, 산소 나눠 놓으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 입자가 아닌 거죠. 여기 지금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씁니다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입자를 만들 때는요,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소기호를 쓰고요. 원소기호 오른쪽 밑에다가 작은 숫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역시 별표 꼭 쳐주시고 얘네들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요. 수소 분자는 H2예요. H2. 수소는요. H는 뭐고 H2는 뭐겠어요? 수소의 성질을 가진 건 H2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 염화수소는 기체인데요. 이게 물에 녹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염산이 되는 거야. 염산. 염산은 알죠? 강산. 자, 그 다음에 산소. 너희들이 마시는 산소는 O예요? O2예요? O2예요. 너희들은 지금 O2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산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가 바로 O2고요. 자, 그 다음에 오존은 O3예요. O가 3개 붙었어요. 오존이 뭐 하는 애니? 오존층. 그렇지. 오존층이 뭐 하는 거니?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암모니아. 냄새 나는 놈이죠. 찌그렁내 나는 거. NH3. N 하나에 H 3개 붙어 있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일산화탄소로 중독돼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뉴스 본 적 있나? 연탄 잘못 피우고 또는 캠핑장에 텐트 잔뜩 막아놓은 상태에서 난로 피우면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또 큰일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CO고요. 그게 이산화탄소 CO2예요. 물은 H2O예요. 과산화수소는 H2O2. 야, H2O2 뭐 할 때 쓰니? 소독약. 우리 과산화수소수. 그래서 상처 났을 때 찍 바르면 어떻게 돼?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그러니까 거품 나는 거. 그게 과산화수소수예요. 메테인 CH4. 메탄가스. 그럼 화학식을 딱 표시해 놓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얘는 누구냐? 물이에요. H2O니까. 그럼 물을 뭘로 이루어져 있니? 수소와 산소로 돼 있고요. 수소 2개랑 산소 1개로 돼 있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자. 입자들이 연속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 이게요. 구리가 뭐예요? 금속이죠. 그 다음 염화나트륨은요. NaC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뭐 염화는 비금속이고요. 이런 걸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배워요. 자, 이렇게 얘네들은 입자 하나로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개가 모여 있어야 돼요. 규칙적인 배열이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은요. 어떻게 몇 개 붙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비율로만 따져서 써요. 구리는 그냥 CU로 쓰고요. 그 다음 염화나트륨은 NaCl로 표시를 합니다. 1대1로 결합했기 때문에. 좋아요. 140쪽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빈칸 얘기해보자. 원소, 화합물. 자, 그 다음에 대문자로 써야 되죠.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중간 글자를 택해서 소문자로 씁니다요. 원자의 종류를 뭘로 나타낸 거야? 원소 기호로 나타낸 걸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소 기호예요. 자, 그 다음. 야, 1번에 이거 오죠? 원소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거고요. 2번에 화합물은 2종류 섞여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화합물은 섞여 있는 거 아니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혼합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죠. 자, 그리고 4번은 동그라미고요. 그래서 OXXO예요. 자, 2번은 OXO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자, H 헬륨, O 나트륨, Mg 그 다음 염소, K 그 다음 칼슘 이렇게 쓰셔야 되죠. 됐죠? 자, 기억은 이름이 뭐니 얘들아?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NH3. 자, 이건 HCl이죠. 이름은? 네?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 자,
얘는 CH4네요. 뭐예요? 메테인. 얘는 O3고요. 뭐예요? 오존. 얘는 H2O2예요. 뭐예요?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름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자인데요.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요.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돼 있죠. 입자예요. 이 입자라는 개념을 꽉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는 입자예요. 근데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니?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어요. 자, 원자는 원자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하고요.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전기에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네. 그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누구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그래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러면서 원자핵 주변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원자의 성질입니다요. 자, 원자는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별표 한번.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둘을 합치니까 뭐야?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중성 개념이에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합치면 0.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수가 곧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원자의 질량은요. 원자핵의 질량이 원자 질량이에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요. 원자핵만 원자의 질량으로 따지고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요. 오케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요. 왜?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핵에 비해서.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으로서 따지고요. 다음.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자는요. 자, 우리가 원자를 잠실 야구장만큼 이렇게 뻥튀기 했다고 상상을 하세요. 잠실 야구장만큼 뻥튀기 했을 때 원자핵의 크기는요. 그 잠실 야구장 가운데 있는 개미 한 마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가 잠실 야구장의 모든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주변은 전부 다 무슨 공간인 거야? 빈 공간인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원자 크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얘기해? 전자는 원자핵은 요만한데 원자 크기 이렇게 크게 하느냐? 그 주변을 누가 돌아다닌다 그랬어?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까지를 전부 다 원자 크기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 원자 종류는 체크하자.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양성자 수가 원자 종류를 결정하는 애예요. 자, 보면서요. 리튬 양성자 수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플러스 3의 원자에게 전하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니느냐? 3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 0. 그래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거 문제에서 나올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3개, 7개, 8개, 11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전하량을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3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땐 틀려요. 전하량 물어보면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전하량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자수도 마찬가지야. 전자 개수 물어보면 그냥 몇 개 세는 거니까 3개, 7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전자의 총 전하량으로 물어보면 그때는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지금? 전하량으로 물어보는지 개수로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수소는요. 자, 전자계수가 1, 붕소 5, 전자수도 5. 자, 양성자수가 6이면 전자수도 6. 이렇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원자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요즘아,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예? 원자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게요. 뭐? 네? 원자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양성자수라고요. 양성자수. 오케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어떻다? 같다. 알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원자의 종류는 전자수로 결정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전자는요, 쉽게 나갔다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 가벼우니까. 그래서 양성자수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옆에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뭐 있어? 사과, 배, 귤이 있대요. 사과, 배, 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종류로서 얘기를 하는 거.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원소예요. 종류 얘기하는 게. 근데 사과 몇 개 있어요? 3개요. 배가 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그건 뭐야? 입자 개념이야. 셀 수 있는 입자 개념. 그때는 원자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옛날 데모크리토스 여기다 씁시다. 입자설. 아리스토텔레스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은요, 옛날 사람이야. 고대에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마지막 알갱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입자로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에요. 그게 입자의 개념이야. 그게 오늘날의 뭐야? 원자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양반이죠.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물질은 쭉 연속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도 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내가 손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공기 들어있죠. 공기는 쭉 연결돼 있어. 연속적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다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쪼갤 게 없어져 라고 얘기를 한 게 연속설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입자설은 뭐야?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 입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데모크리토스 얘기가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돌턴의 원자설도 잠깐 얘기하면,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서 원자라는 알갱이를 상상하면서 말했었던 거예요. 자, 원자는요,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원자는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축구 경기장 하면은 개미 한 마리가 원자 핵의 크기다. 다 빈 공간이다 라는 거. 근데 그 개미 한 마리가 모든 질량을 다 갖고 있다 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우리 145쪽으로 좀 넘어가 볼래요? 145쪽 한번 해볼게요. 145쪽. 145쪽에요. 거기 빈칸 기억부터 쭉 해가지고서는요, 한번 싹 다 채워봐 보세요. 앞에 보면서요. 앞에 내용 보면서. 옆에 화학식 쓰는 것도 역시 한번 채워봐 보시고요. 앞에 보면서. 자, 질소는 뭐예요? N. 나트륨은 Na. 네온 Ne. 붕소 B. 바륨 베릴륨. 됐죠? 수소 알루미늄 탄소 염소 산소 수은 인 구리 칼륨 칼슘. 오케이. C는 탄소 Mg 마그네슘. N 질소 Si
규소 F. 플로린 Fe. 철 S. 황 Ag. 은 I. 아이오딘 Au. 금. 자, 화학식을 쓰시오. 수소는요, 화학식이 H2예요. 원소 기호는 H고요. 그 다음에 수소 화학식으로는 H2.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HCl이죠. 산소는 O2. 오존은 O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오케이, 됐죠? 자, 얘는 뭐예요? 이름은 일산화탄소고요. 얘는요. 이름은 얘는요. 이름은 그 다음 리을은 이름은 과산화수소. 뭐니? 저 이름 썼어요. 화학식이라고 써있지 않니? 아직 잠이 덜 깼나? 자, 이게 이제 이름 쓰는 거죠. O2는 산소, O3 오존, HCl, NH3 암모니아, CH4 메테인, H2 수소, H2O 물, H2O2 과산화수소, CO 일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선생님 원래 앞에 불 끄고 하지 않나? 자, 넘어가면은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7번까지 가셔야 돼요. 17번까지입니다. 자, 6번부터 17번까지야. 17번까지 문제 해보자. 여기 원래 앞에 불 끄지 않았어요? 아니야. 자, 17번까지 문제 시작해 주세요. 불 끄는 게 좋은데. 자, 보시면 이제 6번부터 볼게요.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항상 두 글자 아니에요. 한 글자로 쓰는데요. 그 겹쳤을 때 두 번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7번은요. 3번. 3번이죠. 칼륨은 어떻게 쓰니? K. CA는? 에? CA는 뭐야? 염소. CA. 아, 칼슘이요. 질소는 어떻게 쓰니? N. NE는? 네오. 네온. 탄소는? C. CL은? 염소. 염소. 알루미늄? AL. 그럼 AR은? 아르곤. 아르곤. 자, 헬륨은? H. HE. 아, Ag. 그 다음 LI는? 리튬. 리튬. 철은? Fe. O는? 발산소. 구리는? C. 몇 번? 3번. 3번. 자, 9번에는 화학식이 잘못 짝지어진 건 5번 뭐라고 써야 돼? CO? 2죠.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2라고 쓰셔야 돼요. 자, 얘는 이산화탄소이죠. 10번에. 자, 10번에는 이산화탄소이고요.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 그렇죠. 두 가지죠.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종류는. 그죠? 두 가지예요. 그 원자수는 그러면 그때는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는 1개요. 산소는 2개요.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자, 다음 11번에는요. 가는 산소 원자 3개로 되어 있죠.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수소와 염소죠. 단은 원자수가 가장 많죠. 이거 원자수 몇 개예요? 단은 4개죠.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원자가 4개 있는 거예요. 모두 2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틀렸어? 가는 1가지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잘못 짝지은 거 몇 번? 5번. 그렇죠. 이건 5번이고요. 자, 13번은요. 아닌 것은 2번.
성질하고 원자 배열. B요. 종류 알 수 있고요. 원자 수도 알 수 있고 원자 종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저 화학식 보고 몰라요. 그죠? 자, 그리고 원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자 배열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14번은요.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크다죠. 원자핵의 질량이 매우 커요. 15번은요. 5번에 왜 틀렸어요? C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양성.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죠. D가 전하를 띄지 않고요. 자, 그 다음 16번에요. 헬륨 전자수가 2개래요. 그럼 전하량은?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다 2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전하량 물어봤죠? 그죠? 여긴 개수죠. 개수니까 그냥 2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3개라고 쓰셔야 돼요. 개수니까요. 그럼 3번은 뭐라고 써요? 플러스 6. 그렇지. 플러스 6이죠. 원자핵의 전하량이잖아요. 그 다음 4번은 뭐라고 써요? 8개라고 쓰는 거고요. 5번은요? 플러스 11이라고 쓰는 거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2번이 옳지 않아요. 17번에는요. 4번의 전자의 총 전하량은 그럼 얼마예요? 0 7 전자의 총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그러면 7 아니죠? 마이너스 7이라고 해줘야죠. 오케이? 전자의 개수 그러면 그때는 7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 됐나?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율표는 다음 주에 할게요. 주기율표는 다음 주에.